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리운 그 시절, 돌아오지 않을 그날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가을 오후, 손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옛날엔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봄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멀리 있을 때는 흐릿하다가도 누군가 물어보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든요. 1960년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6남매 중 셋째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했지만 그때는 그게 가난인 줄 몰랐어요. 모든 집이 다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꾸려나가셨습니다. 우리 집은 방 2개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루도 좁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었어요. 겨울이면 연탄 난로를 피워서 방을 데웠는데 그 연탄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늘 연탄 가스에 중독될까봐 걱정하셨지만 그 따뜻함 없이는 추운 겨울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고추와 상추, 파 같은 것들을 심어 기르셨어요. 이것만 있어도 반찬 걱정은 덜겠다고 하시며 새벽마다 물을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가을이면 그 고추를 따서 고춧가루를 만들고 김장할 때 쓰셨죠. 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점심도 못 드시고 일하시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가 점심을 싸서 공장 앞까지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며 아버지 건강을 누구보다 챙기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도 감동적입니다. 형제자매가 많다 보니 늘 북적거렸어요. 큰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둘째 오빠는 손재주가 좋아서 부러진 것들을 잘 고쳤습니다. 저는 셋째였고 아래로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둘이 더 있었어요. 좁은 집에서 6남매가 함께 살다 보니 싸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끈끈한 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는 동네 이웃들 이야기를, 우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서로 나누며 웃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우리에게는 그런 대화 시간이 최고의 오락이었어요. 우리 동네 골목길은 지금의 넓은 도로와는 달리 구불구불했습니다.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여름이면 먼지가 날렸지만 그 골목이 우리의 놀이터였습니다. 고무 줄놀이, 땅 따먹기, 숨바꼭질. 해가 떨어져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어머니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질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골목 입구에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동네 아이들을 다 알고 계셨고 가끔 외상으로도 과자를 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하시며 웃어주시던 그 할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달고나 뽑기, 엿,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골목 중간쯤에는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수도가 각 집마다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라 물을 기르려면 늘 그 우물로 가야 했어요. 아침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동이를 이고 줄을 서서 물을 길었는데 그곳이 자연스럽게 동네 소식을 주고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 옆에서 뛰어놀며 어른들 대화를 엿들었죠. 특히 여름 저녁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골목에 평상을 내놓고 모여 앉았습니다. 부채질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들 옆에서 우리 아이들은 반딧불이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는 어디서든 반딧불이를 볼 수 있었거든요. 유리병에 담아서 자연스러운 등불로 만들어 놀았던 것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밤이 깊어도 골목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전기가 귀하던 시절이라 집안이 답답하면 다들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끼리 만나게 되고 정이 쌓였습니다. 저기 김씨네 막내 아들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더라. 박씨네는 김장 벌써 했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골목 끝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연 날리기를 했습니다. 봄이면 온 동네 아이들이 연을 들고 그 언덕으로 몰려갔어요.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연을 하늘 높이 올렸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연이 높이 올라가면 마치 제 마음도 함께 하늘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면 그 언덕에서 썰매를 타기도 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올 때의 짜릿함은 지금의 어떤 놀이기구보다도 재미있었어요. 넘어져서 눈투성이가 되어도, 코가 빨갛게 얼어도, 또 올라가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서 내려왔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길가에 핀 들꽃도 따고 냇가에서 올챙이도 잡고 그랬어요. 지각할까봐 뛰어간 날도 많았지만 그 길 위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입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가끔 계란 하나가 들어있으면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는데 나 오늘 김치 많이 가져왔으니까 너 계란 조금 줘라고 하며 서로 바꿔 먹었습니다. 그런 나누는 마음이 자연스럽던 시절이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는 작은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서 건너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평소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흘렀어요. 봄이면 그 개울가에 민들레와 개나리가 피었고 여름이면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이 물 위로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겨울에는 그 개울이 얼기도 했는데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돌멩이를 던져서 확인해 보곤 했어요. 얼음이 두꺼우면 조심스럽게 위를 걸어서 건넜는데 그때의 스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혹시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지만 그 긴장감이 또 재미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걷는 길은 늘 즐거웠습니다. 특히 봄이면 개나리꽃을 따서 목걸이를 만들어 주고받았고 여름이면 아카시아 꽃을 따서 달콤한 꿀을 빨아먹었어요. 가을에는 은행을 주워서 주머니에 가득 담아 가지고 다녔는데 그 냄새 때문에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죠. 등교길에 만나는 동네 어른들은 늘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학교 잘 다녀와라, 공부 열심히 하거라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했고 가끔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온 동네가 우리를 지켜보고 돌봐주는 느낌이었어요. 하교길은 더욱 자유로웠습니다. 숙제 걱정은 뒤로 하고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탐험했어요. 폐가에 들어가서 모험을 즐기기도 하고 야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줍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길에서 만난 강아지나 고양이와 놀다가 늦게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혼나기도 했죠. 교복은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셨어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밤들이 기억납니다. 새학기가 되면 어머니는 밤늦도록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성스럽게 다려진 교복이 침대맡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셨어요. 우리 남매들 옷은 물론이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옷도 대신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하신 일이었어요. 그 대신 쌀이나 반찬거리를 받아오시기도 했는데 그런 품앗이가 자연스럽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옷을 만들 때는 더욱 정성을 들이셨어요. 추우면 안 되니까라고 하시며 안감을 두껍게 대주시고 단추도 단단히 달아주셨습니다. 가끔 실수로 단추가 떨어지면 어머니는 내가 제대로 안 달았나 보다라고 하시며 다시 더 단단히 달아주셨어요. 우리 탓을 하는 법이 없으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명절이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전을 부치는 냄새. 그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팥죽이 생각납니다. 연탄 위에서 오랫동안 끓인 팥죽을 호흡 불어가며 먹으면 몸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사랑이 그릇 가득 담긴 것이었습니다. 보리밥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 보리를 섞어 지은 밥이 주식이었어요. 처음엔 거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구수한 맛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는 보리밥에도 정성을 들여 김치와 함께 비벼주시곤 했는데 그 맛이 지금도 혀끝에 남아있습니다. 된장찌개도 어머니 특제였어요.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에는 애호박, 양파, 두부가 들어갔는데 그 구수한 맛은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먹으면 하루가 든든했어요.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도 늘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큰애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고추는 적게, 둘째는 당근을 안 먹으니까 잘게 썰어서 하시며 각자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세심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늘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면 어머니의 솜씨가 더욱 빛났습니다. 송편을 빚을 때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만든 송편은 모양도 예쁘고 맛도 최고였어요. 모양이 예뻐야 복이 온다고 하시며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빚어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웃이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집을 비울 때면 열쇠를 옆집에 맡기는 게 당연했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 이웃집에도 한 그릇씩 가져다 주곤 했어요. 우리 집 옆에 살던 박 아주머니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어머니가 빨래를 하러 나가신 날이면 저희들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숙제를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도 아들딸이 있었는데 우리와 나이가 비슷해서 형제처럼 지냈어요. 특히 김장철이 되면 온 동네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각 집에서 준비한 재료를 모아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놀고 지금의 아파트 생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김장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어머니들은 배추를 다듬고 아버지들은 큰 솥을 설치하고 아이들은 심부름을 했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지면 아, 올해도 김장철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를 담그는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라가며 어머니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올해 배추가 잘 됐네, 고춧가루가 매콤하니 좋다 하시며 서로의 솜씨를 칭찬해주기도 했습니다. 아프면 옆집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다 주셨고 혼날 일이 있으면 다른 집 아저씨가 대신 타이르기도 하셨어요. 온 동네가 하나의 큰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열이 심하게 나서 며칠간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며 미역국을 끓여다 주시고 약도 사다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나가셔서 집에 계시지 못할 때는 이웃 아주머니가 와서 간병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옆집 아저씨가 와서 연탄을 갈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추우면 안 되니까라고 하시며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도와주셨어요. 여름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골목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부채질을 하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그때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귀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이웃 간의 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 집 아이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한다더라. 저 집 아주머니가 몸이 좀 안 좋다던데 하며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남학생을 좋아했습니다. 키가 크고 책을 좋아하던 그 남학생의 이름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어요. 그 남학생은 항상 조용했고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곤 했어요. 문학을 좋아해서 시집을 자주 읽었는데 그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몰래 그가 읽던 시집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고 그가 빌린 책을 나중에 몰래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의 감정들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보석처럼 간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에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농구를 할 때 공을 던지는 모습, 달리기를 할 때의 진지한 표정.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왜 체육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상해했지만 정작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그가 혼자 책을 읽고 있으면 저는 멀리서 바라보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까?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줄까? 하는 순수한 상상들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혼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물어봤던 거죠.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때의 대화가 제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공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장래의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설렜어요. 하지만 그 시절의 사랑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웠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편지 한 장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도 그 마음만으로도 매일이 설렜습니다. 결국 고백도 못한 채 졸업을 맞았지만 그 설렘과 두근거림이 제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은 것 같기도 해요. 졸업식 날,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제 모든 마음을 담았어요. 그 후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 그가 꿈을 이루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시절에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좁았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어머니의 자장가, 형제들의 잠꼬대. 지금 생각하면 시끄러웠을 텐데 그때는 그 소리들이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어머니가 미리 데워놓으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연탄 난로 때문에 방 안이 따뜻했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어서 마음도 따뜻했어요. 잠들기 전에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어요. 콩쥐 팥쥐, 흥부놀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같은 전래동화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듣는 그 이야기들은 꿈속에서도 계속되곤 했어요. 가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우리 형제들은 서로 더 바짝 붙어서 잠들었습니다. 도깨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밤중에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서 형제들과 함께 가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특히 겨울 아침에는 따뜻한 방에서 나오기가 너무 싫었지만 어머니의 밥 먹어라 소리에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면도를 하셨어요. 그때는 일회용 면도기가 없어서 면도날을 갈아 끼우는 안전면도기를 쓰셨는데 그 날카로운 면도날이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면도하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어요. 일요일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평일보다 늦게 일어날 수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날은 어머니도 평소보다 여유로우셨고 아버지도 신문을 읽으며 우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의 오후는 더욱 특별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온 가족이 집에 모여있게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시고 아버지는 라디오를 들으시며 우리는 그 옆에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흘러가는 그런 오후가 참 좋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6남매를 키우시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그 힘든 기색을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새벽 5시면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밥을 지으시고 국을 끓이시고 반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기밥솥도 없었으니까 연탄불 위에서 직접 밥을 지으셔야 했거든요. 불 조절도 해야 하고 타지 않도록 지켜봐야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루는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집안일을 마치면 남의 집 빨래를 받아서 하셨고 그마저도 끝나면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 소리가 들렸는데 어머니가 우리 옷을 만들어주시거나 이웃집 옷을 만들어주시는 소리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주로 그 넓은 등과 관련되어 있어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공장으로 출근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의 피곤에 지친 모습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버지의 손은 늘 거칠었어요.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느라 상처도 많고 굳은 살도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어요. 특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의 그 따뜻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밤 연탄을 갈아주시던 아버지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연탄불을 관리해 주셨어요. 새벽에 나가시기 전에도 퇴근하고 들어오신 후에도 제일 먼저 연탄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 뒤돌아보니 그 시절의 가난함은 오히려 풍요로움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어요. 가족과 이웃과의 정이 깊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그 시절의 순수함과 소박함이 그리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그립습니다.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각했습니다. 추억이란 시간이 흘러야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사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 시절의 추억들은 제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따뜻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위로받았고 용기를 얻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추억들도 언젠가는 손자들에게 그 시절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들려줄 수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